야, 너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링컨 고등학교 복도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는 17살 이지연에게 미국 생활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키 큰 금발 남학생이 비웃는 표정으로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연은 한국에서 온 지 겨우 일주일 된 전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관계로 급작스럽게 이주하게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특히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태권도 유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었죠.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실력자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소극적인 동양인 학생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학교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학생이었죠. 제이슨은 지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헤이 아시안걸. 여기 미국이야. 영어 할 줄 알아? 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제이슨과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브래드라는 학생이 지연의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했고 마이크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참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부모님께서 적응하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 혼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제이슨 일당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음식을 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죠. 으액, 뭔 냄새야? 개고기 먹는 거야? 심한 모욕이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지연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제이슨 일당의 괴롭힘은 더욱 치밀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림 정도였다면 이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했죠. 매일 아침 지연이 학교에 도착하면 사물함에는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같은 글씨들이 마커로 크게 적혀 있었죠. 지연은 매번 그것들을 지우느라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이슨의 친구들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해, 안 보였어라며 가짜 사과를 했죠. 지연이 넘어져서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리고 지나갔죠. 수업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이 영어로 발표를 할 때마다 제이슨 일당은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려서 방해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음을 터뜨렸죠. 가장 힘든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 앉으면 주변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말이죠. 혼자 앉아있는 지연을 보며 제이슨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아무도 저 애랑 앉기 싫어해. 당연하지, 냄새나는 음식 먹는데. 브래드가 거들었습니다. 저런 애들은 원래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야 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매일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느껴졌죠. 태권도로 단련된 몸과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약한 소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도 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연은 마지막에 선택되었고 경기 중에도 계속 공을 패스받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이 일부러 지연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왔고 지연은 바닥에 넘어졌죠. 아, 미안. 너무 약해서 못 봤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아직은 참을 때였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이슨 일당의 괴롭힘이 단순한 놀림을 넘어서 신체적 폭력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지연이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제이슨과 브래드,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아시안 걸? 지연이 지나가려 하자 브래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이크는 뒤쪽에서 퇴로를 차단했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단련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제이슨이 지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볼까? 그 가방을 뒤져서 지연의 개인 물품들을 바닥에 흩뿌렸죠. 화장품, 노트, 펜들이 복도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야, 이것 봐. 한국어로 뭔가 써있네. 브래드가 지연의 일기장을 들고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를 흉내내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이 적혀 있었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조롱당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려줘요. 지연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 영어 할 줄 아네. 또 제이슨이 비웃으며 일기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원하면 가져가. 하지만 그 전에 우리한테 사과해. 뭔가요? 여기 와서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든 것 말이야.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지연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죠. 태권도 수련을 통해 단련된 근육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요. 안 돼. 사과 안 하면 이거 변기에 버릴 거야. 마이크가 일기장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폭발하지 않았죠.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이슨 일당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죠. 그러나 곧 다시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일기장을 되찾지 못했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학교 건물만 봐도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부모님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연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에 있을 때의 자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던 당당했던 모습 말이죠. 그때의 지연은 자신감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숨어서 지내기 바쁜 소심한 학생일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지연은 방에서 혼자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동작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발차기를 할 때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왜 당하고만 있지?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다음 날 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 시간에 일이 벌어졌죠. 배구를 하는데 제이슨이 일부러 지연을 향해 공을 강하게 스파이크했습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저런 것도 못 받아? 라며 비웃었죠.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체육 선생님마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고 지연에게만 주의를 줬죠. 분명히 제이슨의 의도적인 행동을 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제이슨의 여자친구인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는 지연을 보더니 역겨운 표정을 지었죠. 여기서 뭐해? 냄새나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길을 막았죠. 야, 너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 이상해져.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안 돼?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제시카는 순간적으로 위압감을 느꼈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를 취했습니다. 뭐야, 그런 식으로 쳐다보기만 할 거야?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제시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혀를 차며 나가버렸죠. 지연은 거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금요일 방과 후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늦게 끝난 수학 보충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을 지나가고 있었죠. 평소라면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갔을 시간이었지만 농구부 연습 때문에 체육관에는 몇몇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이슨, 브래드, 마이크가 바로 거기 있었죠. 농구부 선배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발견한 제이슨의 얼굴에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 왜 있어? 제이슨이 농구공을 들고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연습 구경하려고? 지연은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브래드와 마이크가 출입구를 막아섰죠. 농구부 선배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개입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던데 뭔가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제이슨이 농구공을 지연에게 던졌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지연은 공을 자연스럽게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이슨 일당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반사신경이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오, 운동신경이 있네. 브래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게임 하나 할까? 마이크가 거들었습니다. 원온원으로 하자. 이기면 우리가 사과해줄게. 지면 무릎 꿇고 사과해.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지연이 공을 바닥에 놓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야, 겁쟁이야? 제이슨이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지연을 밀쳤고 지연이 비틀거렸죠.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균형 감각이 있었거든요. 농구부 선배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애 싸우려고? 재미있겠는데?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동양인 소녀가 아니었죠. 차갑고 날카로우며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금 비켜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제이슨 일당은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경고. 너가 우리한테. 하지만 지연의 자세와 눈빛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꼈죠. 뭔데 쿵푸라도 할 줄 아나? 마이크가 조롱조로 말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쿵푸는 아니고.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권도예요. 그 말과 함께 지연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어지며 안정적인 서기 자세를 취했죠. 한국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준비 자세였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런 게 무서워 보여? 하며 지연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몇 걸음 다가가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의 눈빛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연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죠. 제이슨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지연은 마치 그 움직임을 예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오른발로 제이슨의 옆구리를 가볍게 찼죠. 제이슨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 강한 발차기는 아니었지만 정확한 지점을 노린 것이었죠.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농구부 선배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드가 화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하지만 지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죠. 브래드의 팔을 잡아서 비틀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호신술 기법이었죠. 으아! 브래드가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마이크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죠. 뒤에서 지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뒤차기를 날렸죠. 마이크의 명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컥! 마이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체육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죠. 농구부 선배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농구부 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증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이 일어나려 했지만 옆구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예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좋아요. 그동안 당신들이 저한테 한 일들도 다 증거가 있거든요. 지연의 반격이 시작되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약하다고 생각했던 동양인 소녀가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농구부 선배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태권도 한국이라고 입력하자 정말로 검색 결과가 나왔죠. 지연이 한국 청소년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진과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헐, 진짜네. 여기 기사 나와 있어. 농구부 주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제이슨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마이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도 굴욕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 제이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았던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걱정해서였어요. 농구부 선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네. 제이슨 완전 망신당했네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이슨이 화를 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감과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농구부 주장이 제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그만해. 이미 끝났어. 그리고 지연에게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정말 대단해.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다른 농구부 선배들도 하나둘씩 지연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무관심했어. 앞으로는 도울게라는 말들이 이어졌죠. 제이슨은 동료들이 자신을 버리고 지연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나 이거 SNS에 올려도 돼?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과장하지는 말아주세요. 체육관에서 나가면서 지연은 제이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 괴롭히는 것도 그만두세요.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시원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말 동안 SNS를 통해 지연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모든 학생들이 그 영상을 봤죠.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소녀가 실제로는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는 반전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연이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었죠.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안녕, 지연. 주말에 영상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한 여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 가르쳐줄 수 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다른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죠.
지연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으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혼자 앉던 지연의 테이블에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함께 앉고 싶다고 했죠. 농구부 선배들도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 우리 농구부에서 호신술 강습 같은 거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사례비도 드릴게. 농구부 주장이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도 중요하거든요. 한편 제이슨 일당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렸죠. 다른 학생들은 지연 괴롭힌 놈이라며 제이슨을 멀리했습니다. 브래드와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죠.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더 관심을 보였고 영어 발표를 할 때도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거나 비웃는 학생은 없었죠. 방과 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 선생님이 지연을 찾아왔죠. 지연, 우리 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지도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 금요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이 지연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미안해. 제이슨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연은 제이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질투였던 것 같아. 너는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 나는 그냥 평범한데. 그래서 화가 났나 봐.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 안 할게. 약속해. 제이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은 완전히 다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고 지연은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지연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있었죠. 숨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연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